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공화당에게 플랜 C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플랜 B라는 말은 자주 쓰는 말인데 원래 계획대로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을 추구한다. 대충 이런 말입니다. 이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한다는 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명백하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 C라는 말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만을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 폐지 후 대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실패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고 대치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보험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와서 보험사로 가서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이 순조롭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가 당분간 림보에 빠질 것이다. 기능 발휘가 혼선을 빚을 것이다. 그런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우려와 걱정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그 실무적인 영향까지는 아직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마 케어 철폐에 대한 계획이 플랜 A, B에서 C까지 오게 된 그 사연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남은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전에서 만일 자신이 당선이 되면은 Day 1에 바로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겠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났지만은 이걸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철폐하려고 하는가? 그 이념적인 배경이라든가 정치적인 차이라든가 현실적인 괴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를 한다. 국가가 보험 상품을 강매한다. 또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늘어나고 의료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것. 그런 반대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안대로 하면 어떨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수천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맹점이 되어 있는데 보수 측에서는 부자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않느냐. 지원금을 깎는 것도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도 측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깎는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원의 과반수를 얻는 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것인데 그제밤에 두 명의 상원의원이 또 반대로 돌아선 직후에 공화당 지도부가 실패를 시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철폐 후 대치 이 주장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실패로 거의 판명이 됐습니다. 공화당 내에 있는 여성 의원 3명, 상원의원 3명 중도계가 철폐 only에는 반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셜리 모어 카피터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워싱턴에 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 맥코넬 총무는 다음 주 초쯤에 일단 철폐 only 이 철폐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최고의 전략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총무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또 왜 승산도 없는 표결을 내주에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혹시 보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전원이 화이트하우스의 런천에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런치 메뉴에는 오바마 케어가 오를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국민의 의료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우선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전체 GDP의 17.1%나 됩니다. 환산하면 국민 1인당 의료비가 평균 한 $9,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의료비 지출은 미국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제일 비싼 돈을 내고 있는데 그러나 혜택은 37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돈의 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죠. 개인에게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의료한 문제가 사실은 나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 의무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현실, 미국의 현황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주장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첫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 의문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문제, Day 1에 철폐하겠다 하는 약속이 물 건너 가버렸고 지금 멕시코 장벽 쌓기라든가 세금 감면 문제라든가 다리 길 고치기 문제라든가 아직 제대로 골격이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제 저녁에 2명의 상원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는 그 순간에 화이트하우스에서 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디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7명이 모두 오바마 케어 철폐에 찬성을 하는 의원들입니다. 반대 의원들은 하나도 없고 반대 의원 설득에 시도가 없었다 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그런 지적들을 오늘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선거가 이제 곧 닥치게 됩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30%가 오바마 케어 철폐에 찬성을 하고 있고 70%는 오바마 케어 not bad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도 좋고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혜택을 받던 사람의 혜택을 도로 빼앗는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의 내부 분열의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를 화이트하우스로 보낸 사람들이 백인 근로층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오바마 케어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보수적인 정통 공화당과의 대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오락가락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지 혜택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 그대로 있는다. 그리고 하원이 의료안을 통과시킬 때 너무 인색한 안이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철폐한다.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도 많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꽤 걱정들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안심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속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들에게는 작은 정부가 이상적입니다. 국가가 개인 건강까지 관여하는 것, 엄청난 세금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는 것, 더욱이 부자만 더 부담을 하는 것, 국가가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 만일 안 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는 것,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플랜 C가 끝이 아니라 이런 대결은 앞으로도 플랜 D, E, F, G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상원이 오바마 케어 철폐와 대치에 실패한 이후에 다시 철폐안만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 표결은 내주 초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나 철폐안도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보험 업무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 철폐안이 실패했지만은 기존 보험 업무가 혼선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지원금은 정부가 보험사로 보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G20 회담 사이드라인에서 1시간 동안 비밀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양자가 7월 7일 통역만을 대동하고 회동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항공기 보안이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홈랜드 시큐리티는 승객들의 전자기기가 일일이 조사될 것이라고 밝히고 3시간 전에 공항에 나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안 점검 변경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살 난 어린이가 테네시 웨스트모럴랜드 시장의 차 안에서 숨진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제리 크크만 시장의 차 안에서 밤새워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변사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데니스 할스테드 전 하원 의장이 어제 연방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13개월 복역 후에 임시 석방이 됐는데 여행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청소년 성추행 혐의를 받아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되지 않고 대신에 이를 입막음하려고 은행 거래를 숨긴 죄로 실형에 처해졌었습니다. 쿡카운티의 부동산 가치 산정 문제가 공정한지 여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제 쿡카운티 보드는 사정관인 조 베리어스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따졌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외부 분석을 통해서 사정 과정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됐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애마존이 또 하나의 배달센터를 일리노이에 열게 됩니다. 크레스트 힐. 금년 말까지 가동될 이 센터로 최고 1000명의 고용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애마존은 일리노이 주 내에 5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최고 81도, 목요일 내일 맑고 흐리고 최고 90도, 금요일 흐리고 비 85도,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토요일의 최고는 87, 주일은 82도입니다.